마트에서 배 한 알 사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크고 반짝거리는 게 좋아 보여서 골랐는데 한 입 베어 물면 밍밍하고 단맛이 없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샤인머스켓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샀는데 예전에 먹던 그 달콤한 맛이 아닙니다. 혹시 내 입맛이 변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과일이 정말로 맛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품종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따서 빨리 팔수록 돈이 되는 유통구조. 바로 이 구조가 과일의 맛을 체계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과일이 맛없어진 진짜 이유, 도매시장 가격 체계가 만들어낸 악순환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볼게요. 과일이 맛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서 햇볕을 받는 시간. 이게 길수록 당이 쌓이고 산미가 줄어들면서 맛이 깊어집니다. 같은 사과라도 8월에 따는 스가루와 10월 말에 따는 부사는 완전히 다른 과일이에요. 부사는 2달 넘게 더 햇볕을 받으니까 당도가 높고 과육도 부드러우면서 아삭거립니다. 반면 스가루는 아직 전분이 당으로 다 바뀌지 못한 상태에서 따는 거라 신맛이 강하고 밍밍합니다. 포도도 똑같아요. 포도 특유의 그 향, 코끝으로 올라오는 달콤한 향기는 9월 이후에야 충분히 만들어지는 화학성분인데 6월이나 7월에 따버리면 그 향이 아예 없습니다. 단맛만 좀 있을 뿐이지 포도향이 없는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농민들은 덜 익은 과일을 따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맛없는 과일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체계를 보면요. 가격이 맛이나 당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크기, 외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하 시기로 결정됩니다. 같은 포도인데 7월 초에 시장에 나오면 한 송이에 5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9월 성출하기에 나오면 8,000원에서 1만 원이에요. 같은 무게, 같은 품종인데 2달 차이로 가격이 5배 넘게 벌어지는 겁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기준으로 8월 중순에 나온 스가루 사과가 10kg 한 상자에 4만 원을 넘겼는데 10월 말 부사는 2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맛은 부사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가격은 스가루가 훨씬 높은 거예요. 이 구조에서 농민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거 아셨어요? 도매시장 경매에서 당도를 측정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중량 재고, 크기 분류하고, 외관 검사하고, 경매 넘기는 게 전부예요. 당도 12도짜리 배나 당도, 9도짜리 배나 같은 규격이면 같은 가격에 팔립니다. 심지어 9도짜리가 먼저 나왔으면 더 비싸게 팔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맛없어도 빨리 내놓는 게 돈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잘 봐도 점수를 안 주고 시험지를 빨리 낸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누가 시험을 열심히 보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명절배입니다. 추석에 선물로 받는 배. 크고 반짝거리는데 먹으면 딱딱하고 단맛이 없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의 주요 품종인 신고배는 원래 추석이 지나서야 제대로 익는 만생종이에요. 10월 중순은 돼야 당이 충분히 차고 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추석은 보통 9월이잖아요. 추석 시즌에 배를 내놓으면 전체 출하량의 40% 가까이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선물 세트 가격이 일반 판매가의 서너 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가격 차이 때문에 2000년대 이후로 원황 같은 조생종 배가 급속히 확산됐어요. 원황은 8월 말부터 따서 추석에 맞출 수 있거든요. 거기에 지베렐린이라는 생장 조절제까지 씁니다. 이걸 쓰면 과일 크기는 커지는데 당도는 오히려 떨어져요. 세포가 늘어나기만 하지 광합성으로 당이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크고 반짝거리지만 맛없는 배가 명절 선물 상자에 담기는 겁니다. 제수용 배는 맛없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걸 들으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농민 개인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집단적 행동의 딜레마. 바로 그겁니다. 한 농민이 나는 품질 좋은 만생종만 재배하겠다고 결심해도 주변 모든 농민이 조기 출하에 나서면 성출하기 가격이 바닥을 칩니다. 10월에 나온 맛있는 부사 사과가 한 상자에 2만 원밖에 못 받는데 옆집은 8월에 스가루로 4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은행 대출 갚아야 하고 자녀 학비 내야 하고
농약값, 비료값 다 올랐는데요. 착한 선택을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영주에서 사과 농사 짓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 전에는 부사만 심었는데 이웃들이 다 스가루로 바꾸니까 본인도 밭 절반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포도에서는 더 극단적입니다. 극조생 포도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 재배에 생장 조절제까지 써서 6월 말에 포도를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이 극조생 포도 한 송이가 5만 원, 프리미엄은 10만 원까지 갑니다. 일반 포도 가격의 10배예요. 이러니 모든 포도 농가가 어떻게든 빨리 내놓으려고 경쟁하는 거죠. 특히 샤인머스켓이 심합니다. 샤인머스켓은 원래 캠벨보다 더 늦게 익는 품종인데 한국에서는 8월 초에 이미 시장에 나옵니다. 진짜 제대로 익으려면 9월 중순은 돼야 하는데 한 달 반이나 앞당겨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 샤인머스켓과 일본산 샤인머스켓의 맛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9월 중순 이후에 출하하거든요. 잠깐 일본 이야기가 나왔으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본의 과일 유통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도 보증 시스템이에요. 일본의 고급 과일은 출하 전에 당도를 측정하고 기준 미달이면 아예 출하를 안 합니다. 딸기는 12도 이상, 포도는 18도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가격도 다르게 받습니다. A급은 선물용으로 비싸게, B급은 일반 소비자용으로 적정 가격에 팔리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농민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빨리 따는 게 아니라 잘 익혀서 당도를 높이는 게 돈이 됩니다. 가격 신호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키위도 비슷합니다. 당도, 산도. 색상 기준을 만족 못하면 수출 자체를 안 해요. 단기적으로는 출하량이 줄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급 키위 브랜드가 됐습니다. 프랑스 와인은 어떨까요? 빈티지라는 개념이 있죠. 더 오래 숙성된 것이 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빨리 따서 빨리 팔수록 이득이라는 한국 과일 시장의 논리와 정반대예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딸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딸기는 원래 봄 과일이에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은 12월부터 딸기가 나옵니다. 겨울에 딸기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봄 딸기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죠. 그런데 이 겨울 딸기 한 팩에 숨겨진 비용을 아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하우스 내부 온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딸기가 자라는데 1월, 2월 난방비가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난방비가 2배 넘게 뛰면서 하우스 딸기 농가 중 경영을 포기한 곳도 있었어요. 이 난방비를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따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 딸기도 최적의 숙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기에 수확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봄 딸기만큼 당도가 안 나옵니다. 12월 딸기가 한 팩에 15,000원인데 3월 노지 딸기는 3,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가격은 3배 이상 비싼데 맛은 봄 딸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환경 비용까지 생각하면요. 겨울 딸기 한 팩 생산에 드는 에너지가 봄 딸기의 5배 이상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딸기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소비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태워서 만든 결과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트에서 과일 고를 때 뭘 보고 고르시나요? 대부분 크기랑 외관을 먼저 보실 겁니다. 크고 반짝거리는 게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의 한 축이에요. 소비자가 크기와 외관으로 과일을 고르니까. 유통업체도 크기와 외관을 납품 기준으로 삼고 도매시장도 크기와 외관으로 경매를 하고 농민도 크기와 외관을 맞추기 위해 생장 조절제를 쓰는 겁니다. 지베렐린으로 크기를 키우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과일이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 어딘가를 끊어야 하는데 솔직히 농민한테 너 혼자 끊으라고 하는 건 가혹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요? 몇 가지 변화의 싹이 보이긴 합니다. 첫째, 당도 선별 출하를 시도하는 농가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분광계 기반 비파계 당도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당도를 잴 수 있게 됐거든요. 일부 프리미엄 농가는 당도 12도 이상만 출하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이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거래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어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채널에서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 배, 10월 수압부사 사과 같은 상품이 프리미엄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제철 과일만 사 먹자는 움직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만생종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마케팅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주류 시장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기준은 여전히 규격과 외관이 우선이고 도매시장 경매 체계도 그대로예요. 이 문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과일의 맛이 없어진 건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입니다. 빨리 따서 빨리 팔수록 돈이 되는 구조가 과일이 제대로 익을 시간을 빼앗은 거예요. 농민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유통구조, 맛있는 과일을 만든 농민이 제대로 보상받는 가격 체계. 이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소비자의 선택도 있습니다. 추석에 나온 배보다 11월 배가 맛있다는 걸 알고 겨울 딸기 대신 봄 딸기를 기다려보고 크기보다 당도를 물어보는 소비자가 늘어날 때 시장의 신호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만으로 구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당도 선별 출하 기준을 제도화하고 도매시장 경매 방식을 개선하고 제철 농산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과일이 제대로 익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손해가 아니라 보상이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